8월 18일자 밸런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5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혁명을 분석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전문가와 투자자 간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영향력이 복잡하고 다면적임을 보여줍니다. 제공한 인터뷰는 AI의 잠재적 이점, 위험, 규제, 투자 기회 및 기술 분야의 변화하는 풍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합니다. 1. AI의 잠재적 영향. 인터뷰에서는 자동화, 개선된 생산성 및 향상된 의사 결정을 통해 산업을 변형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2. 기업체 대 새로운 진입자. 대규모 기업이 규모, 자본 및 데이터를 보유하므로 AI 공간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이 자원을 갖추었으므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규제. 인터뷰에서는 AI를 규제하는 어려움과 규제의 정밀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보다 사용 사례와 잠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 직업 영향. 전문가들은 AI의 직업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역사적 맥락을 통해 특정 직업이 자동화될 수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직업도 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5. 존재적 위협. 생성형 AI와 인공 일반지능, AGI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서의 AI에 대한 우려를 다루며 AI의 자유의사 결정 능력이 아닌 오용과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 투자 기회. 전문가들은 AI 공간 내에서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는 여러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및 마어벨 테크놀로지를 강조합니다. 논의는 장기적으로 위치를 잡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기술의 영향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7. 거품 우려. 인터뷰에서는 투자자의 열광과 기대로 인해 AI 투자 거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며 투자자의 열광과 기대로 인해 가치 평가가 상승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익 생성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8. 차별화와 수익 창출. 차별화와 AI 능력을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은 AI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9. AI IPO. 인터뷰는 AI에 초점을 맞춘 초기 공개 상장, IPO, 이나 기술 분야의 IPO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기업이 후기 파동에서 나온 인터넷 시대와 비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인터뷰는 AI와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AI는 엄청난 약속을 품고 있지만 규제에 대한 고려, 사회적 영향 및 전략적 투자 결정에 대한 도전도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토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함으로써 세계가 한밤에 변화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출시 이후 이 챗봇의 생성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는 실리콘밸리, 샌드힐 로드,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렬시키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기술 분야를 뛰어넘어 생성적 AI의 개발과 채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생각하는 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냉전 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생성적 AI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자연어 요청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답하고 텍스트, 음악, 비디오, 이미지, 심지어는 시와 같은 풍부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성적 AI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의 능력을 민주화하고 사람들과 기업이 정보를 찾고 콘텐츠를 생성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현저하게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마법이 아닙니다. 모든 외부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개인정보의 오용,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의 오용, 그리고 거짓된 혹은 잘못된 데이터의 생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AI를 지구상의 생명의 미래에 대한 존재적인 위험으로 보며, 최근 타임 매거진 표지는 AI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I의 전망을 고려하고 그 작동 방식, 위험 요인, 그리고 누가 선두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베런즈는 AI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판넬로 저희 AI 라운드 테이블에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투자해온 IBM의 연구 담당자 다리오 길 씨. 두 번째 판넬로 AI 모델, 데이터 세트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인 허깅페이스의 정책 담당자 아이리니 솔레이먼 씨. 세 번째 판넬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AI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세파이어 벤처즈의 파트너 캐시 가우 씨. 네 번째 판넬로 1990년에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번스틴 리서치의 소프트웨어 분석가 마옥 모어드러 씨. 그리고 다섯 번째 판넬로 최근 AI 주식 투자 전략에 중점을 둔 투자 전략을 개편한 골드먼 삭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브록 데인 씨가 나와 주셨습니다. 1. AI의 창조. 진행자. 우선 생성적 AI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죠. AI가 웹 이후 가장 큰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아이폰? 전기? 아니면 바퀴일까요? 다리오 길씨, IBM은 수십 년간 AI에 참여해왔으며, 왓슨이 제퍼디에 나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건가요? 다리오 길. 실제로 IBM은 1956년, 우리가 함께 주최한 유명한 다우트머스 서머 프로젝트 온 아우터피셜 인텔리전스 회의에부터 AI에 참여해왔습니다. AI 분야에서 페이올리 작업을 한 IBM 컴퓨터 과학자이나서 사미얼은 1959년에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AI의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지난 10년 정도는 딥러닝과 신경망의 시대였는데, 우리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 수 있다면 초인적인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것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리오 길. 맞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양의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모아 사용하여 좋은 가치와 합리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은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AI 주변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지도학습으로의 전환 때문입니다. 생성적 AI 모델은 기초 모델의 출현 덕분에 대량의 얼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어, 코드, 화학, 재료 또는 심지어 이미지의 매우 강력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모델을 훈련한 후 하위 사용 사례에서는 예전에 비해 극히 소량의 에너지, 노력, 및 자원만으로 이 모델을 세밀하게 조정하거나 프롬프트하거나 엔지니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AI 생산성 폭발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빌 게이츠는 1980년에 처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았을 때부터 체험한 기술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챗GPT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엔비디어의 CEO 젠슨 황은 AI가 아이폰의 순간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캐시 가우의 세파이어 벤처즈는 AI 스타트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나요? 세파이어가 보고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캐시 가우. AI 분야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투자합니다.
데이터가 스택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부터 응용 프로그램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 AI 분야에서는 분명 다른 플랫폼 전환과 유사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플랫폼 전환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폭발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연으로 가는 경로선상에 있습니다. 이 AI의 어제와 오늘. 진행자. 하지만 왜 지금인가요? 무엇이 이 순간을 만들게 한 것인가요? 캐시 가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비자들의 상상력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챗GPT는 오픈한 지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에 도달했습니다. 미래에는 기업들이 더 이상 AI 기업으로 스스로를 마케팅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AI 기업으로 변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용의 편리성이죠. API, 즉,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초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번 다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을 초기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최종 사용자 경험으로 이것이 우리를 더 만연의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진행자. 마옥 모어드러 박사님께서는 몇십 년 전에 인공지능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죠? 지금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크 머들러. 100년 전 같은 까마득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AI로 매우 기본적인 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팅 능력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할 수 있는 유형의 학습 모델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그런 용량을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훨씬 작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덜한 메모리, 저장 공간 및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대화형 AI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여 반응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대화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AI의 응용. 진행자. 이 모든 것은 챗GPT와 소비자 경험, 자연어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광고는 이 비즈니스의 최종적 수익원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요? 마크 머들러.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소비자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은 정보 검색을 제공할 것이지만 아마도 더 큰 가치 창출은 기업 쪽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예전엔 찾지 못했던 해답을 찾는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캐시 가오. 소비자 측면과 B2B 측면에서의 생성 AI는 매우 상생적입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으며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 AI는 궁극적으로 이중날을 가진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미래 성장의 열쇠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기업들에게 종말적인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성 AI는 많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소 가능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ERP나 전자 의료 기록, ADP와 같은 급여 서비스와 같이 많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레코드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종 기존의 고객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많은 잠재적 사용 사례를 제한합니다.
생성 AI는 워크플로우를 재상상하고 재창조하며 주소 가능한 시장을 현저하게 확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린 솔리만.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언어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적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적용 방법은 모두 별로 다를 것입니다. 챗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미지, 오디오, 심지어 비디오에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언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나 문헌이 다루지 않은 분야입니다. 매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 시스템은 종종 특정 사용 사례를 위해 개발되지 않습니다. 코드 생성과 같은 작업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또한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이린이, 저는 허깅페이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델과 데이터 세트의 종류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알파벳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린 솔리만. 우리는 거의 30만 개의 다양한 모델, 10만 개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 및 5만 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모델이 자연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체의학 분야와 같이 더 구체적인 분야를 위한 모델도 있습니다. 오펀AI의 GPT-4와 같은 고급 모델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깅페이스에서는 더 저렴하게 적응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훨씬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승자, 진행자. 이로써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브록 데인, AI 승자를 식별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데이터를 가진 자, 응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가 가는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AI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이러한 점을 접근하나요? 브룩 데인. 이 여정은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및 네트워킹 인프라 공급업체를 넘어선 부분에서는 말이죠. 엔비디아는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그래픽 프로세서에 거의 독점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일부 요소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이며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로 데이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떤 플레이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고 캡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전의 몇 가지 대형 기술 전환과는 달리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전환과는 다르게 시장의 리더들에게 큰 혼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등장하여 기존 기업들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강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크 머들러. 동의합니다. 모델을 구축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문제일 뿐입니다. 차별화는 유니크한 데이터와 능력으로 훈련된 것을 기반으로 한 영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가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에서의 관습은 기술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해자가 생겼습니다. 경쟁 업체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두가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별화할 수 없다면 그것을 수익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우리는 모델과 데이터 세트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크 머들러. 사람들이 모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매우 큰 데이터 세트를 훈련하여 보다 일반적인 쿼리에 답하는 목적으로 만든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와 빙이 있습니다. 화학이나 재료 과학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위한 특수화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편성 및 관리된 열린 데이터 세트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캐시 가오. 마오가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회사 중 하나인 무브웍스는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 인사 분야와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횡단하는 AI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회사별 데이터를 추가하여 특정 회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름의 회의실을 가지고 있고, 9시에 테일러 스위프트 회의실이 예약 가능한지 공개 챗봇에 물어본다면 모델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챗봇이 회사의 회의실 이름과 관련된 정보로 충전되어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오 길. 실제 세계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소비 패턴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 모델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전 고객 교환 및 서비스 문서와 같은 기록을 로드하여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지역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이러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IT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모델이 있는 경우 갑자기 내부팀은 연간 50개 또는 1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만 있던 시대에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레이블링해야 했고 모든 모델이 사용자 정의였기 때문에 4개 또는 5개의 프로젝트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린 솔리만. 나는 항상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모델 대신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생각할 때 데이터 수집, 정리 및 관리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다른 누군가가 편집하고 정리한 오픈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발달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인프라, 더 효율적인 컴퓨팅을 비롯한 더 나은 기술 연구, 정보의 미세 조정, 더 나은 접근성이 있습니다. API뿐만 아니라 로컬 하드웨어에서도 실행 가능한 더 계산 효율적인 모델도 포함됩니다. 진행자. 베런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팔란티어 실적 발표 후 CEO 엘릭스 카우프는 이 기술적 혁명은 기존 기업들을 선호한다면서 이전의 기술적 파괴는 신흥 기업들에게 이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승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익숙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브로, 당신은 이미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캐시, 신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그 말을 낙담스럽게 생각하나요? 캐시 가오. 그것은 1순위 질문입니다. 보세요. 기존 기업들은 규모와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드문 컴퓨팅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성 AI 주변에서 매우 성공적인 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이 시대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글, Amazon.com, AMZN,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은 이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통화에서 AI라는 단어를 59번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53번 언급한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캐시 가오. 나와 같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불안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찾는 나로서 가장 큰 질문과 가장 큰 위험은 대부분의 생성 AI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ADB와 같은 기업이 나중에 이것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업이 퇴출될까요? 차별화 요소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고객 및 제품 경험을 워크플로에 깊이 통합하고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데이터 해자일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야기를 나눈 많은 창업자들은 지난 2분기 동안 갑자기 생성 AI가 급부상한 것에 대해 항상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시장에 놀라움을 던지며 수많은 문의가 몰려온다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아마존, 메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초대형 기업들은 이제 이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룩 데인. 제가 캐시가 방금 말한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모든 전환에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일부가 대형 기업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로 기존 기업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러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 걸쳐 AI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방식과 비슷합니다. 기존 기업들은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리더십과 실행에 달려 있을 것이며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시장이 이익률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투자 수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그처럼 큰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전환기에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진행자 마오, 동의하시나요? 마크 머들러. 네, 그러나 그에 덧붙이겠습니다. AI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 경험입니다. 이론적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수록 제품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고 정보를 더 많이 흡수하며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충족 예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룩이 옳게 언급한 것처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제너레이티브 AI와 함께 해자 솔루션을 끄집어내는데 실질적인 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립서비스에 치중되어 보입니다. 브룩 데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내에서 내 모델과 예측을 생각하면 이를 잘 실행하는 모델은 낮은 이탈률, 높은 고객 유지율 및 설치된 기초 시스템에 대한 높은 업셀 및 크로스셀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2년, 3년, 4년 뒤의 프리 캐시플로 전망에 대한 확신 정도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다음 12개월의 현금 흐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을 고려할 때 그들이 더 크고 강하며 빠른 비즈니스가 될 능력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는 단순히 테크 회사가 소유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 제약, 재료와 같은 분야의 기존 기업들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리오 길. 현재의 순간을 데이터 표현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발명될 때 행과 열의 형태로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 표현 형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발명되었으며 거래 처리 시스템도 그것을 잘 수행하며 이것은 급여, 금융 및 회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대신 그래픽 데이터 표현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픽 표현은 검색,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등을 가져와 이 새로운 정보 인코딩 방식에 매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치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약 5개의 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힘,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적응하고 생성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간단해질지 이해하는 것은 국제화되고 민주화되고 가치 창출이 더 분산됨에 따라 결정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아이린 솔리만. 이것이 저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잠재력인가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키보드가 최적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영어와 같은 라틴 문자 알파벳입니다. 저는 오픈AI에서 일할 때 영어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국어인 방글라어도 테스트했습니다. 나는 자연어 처리에서 극히 소수의 문자로 표현된 언어로 작업하는 방글라어 연구원들을 보았습니다. 시스템을 많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게 만들면 기회가 열립니다. 관리 관점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착취적이지 않고 모든 커뮤니티를 적절하게 대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AI 규제와 리스크 관리. 진행자. 이는 규제와 위험 및 잠재적 피해 완화라는 중요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실직,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딥페이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레귤레이터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규칙?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 기업의 경쟁적 지위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크 머들러.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이 분야에서 반드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규제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입니다. 나쁜 행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나쁜 행위자에 의해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요구사항, 통제 및 규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외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진행자. 아이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아이린 솔리만. 좋은 규제는 어렵습니다. 규제기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AI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 분야는 공익입니다.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이반자들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AI 측면에 영향을 미칠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캐나다의 규제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는 규제를 지지하지만 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은 표준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제 기관 내에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비생성적 AI 시스템에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리오 길. 정밀 규제의 프레임워크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U가 수행한 작업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사용 사례와 리스크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핵발전소에 AI를 적용하거나 피자 추천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리스크를 조정하고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해를 끼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유발할 것인지 분류하고 적절한 규제 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관을 AI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 AI 규제 기관이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대신에 도입되는 추가 요소입니다. 기술 자체를 규제하거나 수학을 규제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한 모델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사용 사례에 집중하세요. 해당 사용 사례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영향에 집중하고 기존 기관을 이용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규제하세요. 가끔 기술 산업에서 나오는 지나친 형용사적인 말이 오히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톤을 낮추고 피해와 손해, 영향에 중점을 두고 그 규제 기관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밀 규제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진행자 캐시, 추가 규제 리스크가 세파이어의 투자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향을 받으십니까? 캐시 가오. 우리는 이를 면밀히 고려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본질적으로 하이베타 자산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지혜롭게 감수하고자 합니다. AI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사용 사례들은 규제 검토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료와 가치 생산을 관여하는 분야와 가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제 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려합니다만 투자를 결정할 때 일부 미지 사항이 남을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크 머들러.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 편견 관점, 지적 재산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어디에서 노출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규제 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솔루션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제공하는 응답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침해한다면 따라서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오랜 기간 동안 수익뿐만 아니라 이윤도 생성할 수 있는 좋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인지 결정할 때 수행해야 할 계산의 일부가 됩니다. 투자자는 노출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경계를 넘을 것인지 또는 법적, 규제적 또는 경제적 노출을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6. 직장 문제. 진행자. 다른 하나의 위험은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AI는 순이익적인 일자리 창출자가 될까요? 아니면 파괴자가 될까요? 다리오 길. 수백 년 동안 일자리의 본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경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는 수많은 다양한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작업은 자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다른 작업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는 생산성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더 나은 생산성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에 투자하며 더 나은 기관과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더 걱정합니다. 나는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의 진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술적 진화의 속도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에게 보통 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모자란 것 같진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솔루션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 가속화할 수 있다면 모두가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내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분명히 AI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이린 솔리만. 단 5년 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를 대체하고 트럭 운전자 등의 직업을 상실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이 가장 어려운 환경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완하고 자동화하지 않을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임금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임금을 줄여야 할까요? 중요한 경제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7. 존재적 위협. 진행자. 좋습니다. 우리는 생성 AI가 인류에게 존재적 위협인 것처럼 견고한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은 생성 AI와 인공 일반지능 또는 AGI, 즉 사람처럼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아이디어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오 길. 저는 인류에게 존재적 위협이라는 용어에 매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먼저, 동료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규제 획득을 목표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린 솔리만. 저의 공개되지 않은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저는 일정 기간 동안 AGI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데 그 시스템이 누구의 가치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AI 시스템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제 주요 동기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 중 많은 부분이 그 공동체에게 정말로 존재적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리가 곧 로봇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맞지요? 마크 머들러. 더 즉각적인 문제는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오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며, AI 자체가 피해를 입힐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용되거나 오용될지를 걱정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AI가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오가 말한 대로 이를 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AI 주식. 진행자. 인공지능 주식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합시다. 브룩, 우리가 몇 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AI 투자에 대한 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식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할 매력적인 물건을 찾고 있습니까? 브룩 대인.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기술의 등장 단계에 있습니다. 경험이 빠르게 변하고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 변화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승자와 패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명백한 플레이는 오늘 수익을 올리는 기업, 미세한 부품 제작업체, 반도체 부품 및 네트워킹, 그리고 대형 클라우드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시장이 애플리케이션 붐이 있을 것으로 깨달았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기회들이 있지만, 이것은 2023년의 숫자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시각이 충분히 길다면 결국 이것의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현재부터 달력 연말까지 관리하려고 한다면 엔비디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이미 큰 움직임을 보인 명백한 선택지가 혜택을 받는 기업일 것입니다. 진행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주 전에 6월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이 다소 미지근했습니다. 결과는 AI 분야에서 예상되는 모든 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브룩 대인. 이번 최근 실적 기간 동안 예상을 초과하거나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제출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특히 가이던스를 인상적으로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며 주식들은 그로 인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6월과 7월 사이에 분기 마감을 향해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할 수 있을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쾌재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오고는 있지만
향후 90일 내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과 애저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볼 때 이 기업은 매우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매력적인 기회로 보입니다. 진행자. 두세 가지 더 골라 주십시오. 브록데인, 마어벨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서 사용되는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 회사의 AI 관련 사업은 약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다음 몇 년간 각각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주식은 상승했지만 추정치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삽과 곡괭이를 의미하는 플레이로서 수익을 높일 것입니다. 또 다른 좋아하는 기업은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하는 어도비입니다. 우리는 파이어플라이의 기업용 버전인 어도비의 생성 AI 도구 컬렉션에 대한 베타 테스트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에서 들은 내용에 따르면 베타 버전은 예외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고객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가격 정보는 없지만 이것은 기득권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될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진행자,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브룩데인. 우리는 우리의 대형 및 기술 중심 펀드에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험과 보상을 관리하고 포지션 크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분야의 리더로서 그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파동에서 크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예외적으로 잘 될 것이지만 가치 평가는 범위가 있습니다. 진행자. 마크, 최근에 AI 거품에 관해 논문을 썼는데 우리는 현재 AI 거품에 있는 것일까요? 마크 머들러. 우리는 기대나 낙관주의 거품에 있었습니다. 투자자 커뮤니티는 기술로 생성될 가까운 미래의 수익에 열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은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의미 있는 수익을 생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덥적 뛰어들었습니다.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가치평가도 상승했습니다. 많은 경영진들이 그들의 AI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AI에 대해 더 이야기할수록 주식 가치평가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수익 예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번의 피크 범위의 배수가 올라가면서 수익 생성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거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의미 있는 매출을 창출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매출 성장과 수익 창출 관점에서 바늘을 움직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익이 여기에서 수익을 선도할 것입니다. AI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GPU 부족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조금 먼저 앞서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하는 조류가 모든 배를 동일하게 들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창출하고 경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기능을 추가할 것이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비즈니스 수행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경쟁 업체가 유사한 기능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브록이 지적한 대로 시간 경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버킷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들이 제공하는 것에서 차별화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AI를 추가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비즈니스 수행에 높은 비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실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질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중간 버킷에 속합니다. 진행자. 첫 번째 버킷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버킷은요? 마크 머들러. 우승자 버킷에 넣은 두 회사는 방금 브록이 언급한 회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입니다. 패자 목록에는 노코드 및 노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AI로 작성된 코드로부터의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패자들은 고객의 이탈 증가와 가격 압박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중간 버킷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생성 AI는 큰 차별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경쟁적인 위치 조정의 관점에서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AI 열차에 올라타고 있으며 기능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지만 차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객에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브룩 대인.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현재 AI가 선택사항으로 있는 상황에서 테크 기업의 기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비즈니스 기본 사항은 대부분 안정적입니다. 경제는 6개월 또는 9개월 전에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태입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현금 유동성 및 운영소득을 쫓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AI를 옵션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크 머들러. 동의합니다. 비즈니스의 가치와 AI에서 오는 업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면 수익 프로파일 관점에서 리스크 리워드를 더 좋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AI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점프하려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현실화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테크 주식이 호황의 해를 보냈고 모두가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AI IPO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기술주 IPO 자체가 없었습니다. 캐시. 그것은 AI 분야의 개발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일까요? 캐시 가오. 기술주 IPO 시장이 언제쯤 풀릴지는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순수 AI 기업이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AI 주기에서 현재 보고 있는 채택 속도는 이전의 플랫폼 전환에서 본 적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의 인터넷 혁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처음으로 나온 회사들은 결국 성공한 회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배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실수를 배웠고, 다듬었고, 개선했으며, 나갔습니다. 내 직관은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러분 모두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